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혼자서 하락하는 이유. 이제부터 30배 상승할 양자 보안 대장주 집중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아이온큐가 좀 빠지긴 했고요.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터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외적으로는 리게티도 반등을 해주고 지켜주는 부분이고 아키 퀀텀, 실스크 등 좀 잘 받쳐주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서의 수급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매수 구간을 안 주고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상승하는 추세는 나와주고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상장주로서 이런 수급을 무시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키 퀀텀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키 퀀텀이 지금 시장에서 또 지금 자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요. 찍어주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조정을 주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기준에는 어떤 게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각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상승 각이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가팔라진다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아키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지 않았을 때 정말로 뭐가 된다?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상장 가격까지만 올라가줘도 지금 자리에서도 올라가줘도 30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찍고 갈 수 있는 게 뭐다? 아키 퀀텀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빠질 때다 사야 된다고 한번 많이 언급했던 주식이긴 한데, 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아키 퀀텀 뿐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리게티가 실스크라든지 아키 퀀텀 이 두 섹터는 사실상 다른 그 어떤 종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죠. 아이온큐나 아르키 이런 아르키시죠. 아이온큐나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리게티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 좋아요. 양자 컴퓨터 자꾸 오해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특정 종목만 이야기하니까 이거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두 좋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하는데 그 봐달라는 걸 봐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하는 건 지금 리딩이 아닙니다. 리딩이 아니에요. 리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대금을 지불하고 리딩을 받는 게 리딩이겠죠. 저는 지금은 주식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조금 더 브리핑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보면은 제가 과거에 잡아드렸던 매수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한 것도 없고 매수 가격 범위입니다. 그런 종목을 봐달라고 해봐야 사실상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 이거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애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모두 다 좋습니다. 늘 얘기하는 26년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26년, 최소가 26년, 그래서 27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고, 다만 지금 이 중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실스크라든지 아키 퀀텀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뭐다? 현재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상장가 이상으로 올라왔다. 근데 지금 아키 퀀텀과 실스크는 뭐다? 상장가까지 아직도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흐름을 탔을 때는 상장가까지만 올라와줘도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2배, 3배 올라갈 때 10배, 수배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아키퀀텀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키퀀텀. 그럼 여러분들이 아키퀀텀, 아르키퀀텀 이런 기업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상승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승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최근 보도 자료가 언제? 9월 16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어떤 뉴스를 가지고 아키퀀텀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느냐? 아키퀀텀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흐름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자,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자, 첫 번째는 BTQ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퍼센트? 한 10% 정도 상승을 했죠. 아키퀀텀 뭐 했다? 약 한 9% 상승했습니다. 실스크가 한 2% 상승했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는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뭐다? 바로 이제 BTQ도 이제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아르키 컴퓨터도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실스코도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드웨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드웨어가 맨 처음에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 상장가 이상 올라간 섹터들은 다 하드웨어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다? 상장가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것들은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강조를 했어요.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로서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에 당당하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뭐다? 양자 보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자 보안 소프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자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양자 보안 관련주들은 왜 하필 어제 타이밍에 움직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그래도 보도 자료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어떤 보도 자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9월 30일 보도 자료로서 이제 25년은 포스트 양자 암호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양자 스파이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승인 표준 및 요구사항에 힘입어 빠르게 시장은 도약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10년 시장의 예측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서, 최신 보고서가. 근데 이 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이걸 요약했을 때 뭐다? 이제 양자 암호화 시장은 파일럿 단계에서 실제 배치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24년 대비 30년까지 봤을 때도 이 양자 암호의 시대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48%로 약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6년 만에 한 6배, 7배는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6배, 7배 상승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예측한 거란 거예요. 실질적인 양자 보안, 포스트 양자 암호 이런 것들이 금융당국이라든지 국방 등에서 의무 전환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과 함께 지금 대비해서 못해도 오히려 6, 7배가 아니라 몇 배, 40배 가까이 된 시장 규모는 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양자 암호 보안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런 발표 자료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섹터들이 크게 또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플러스 또 아키퀀텀과 함께 보안 섹터들이 또 집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가 어제 또 보도자료가 나오죠. 뭐 한다? 미국 상원 의원의 압력 이후에 오하이오 프로젝트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뭐 한다? 오하이오의 대규모 칩 제조 공장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포기하자고 계속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죠. 최근에 인텔이 굉장히 뭐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하이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재개하겠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또 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지금 지속적으로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자금이 당연히 크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타이밍에 뒷배로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나타나죠. 자, 엔비디아가 최근 9월 19일이죠.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인텔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차세대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밝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디로 많은 투자를 해요? 양자 섹터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인텔 같은 경우도 이 차세대 칩에 대한 내용을 과거부터 찾아본다라고 하면 뭐다? 양자 컴퓨팅을 위한 실리콘 스핀 큐비티 연구를 발전시키는 인텔의 새로운 칩을 개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위한 이런 큐비트 칩을 계속해서 인텔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일본이죠. 일본과 함께 이런 새로운 또 인텔사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 기업이 인텔이에요.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하기 시작했고, 인텔과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에 대한 투자를 오하이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연히 양자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또 같이 엮인 게 뭐가 있다. 아키퀀텀이 과거에 뭐 한다 했습니까? 아키퀀텀이 과거에 양자 통신 관련해서 양자 안전 보안을 위한 이 아키텍처를 관련해서 인텔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협력해서 함께 가는 게 아키퀀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아키퀀텀의 상승은 인텔의 이런 오하이오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이런 보도자료, 그 다음에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또 이 시장의 성장 전망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양자 보안 섹터, 뭐 사실상 당연하게 뭐가 됐어요? BTQ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신규 상장주로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었겠지만 얘가 양자 보안으로 엮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키커텀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방금 이런 양자 보안으로서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누군가 사모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던 실스크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 좀 포착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양자 보안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